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간 휴전 합의를 미국의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개입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대부분이 이미 동의된 상태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도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X에 글을 올려 우리 군의 성공이 최대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만들어냈고 트럼프 대통령과 팀이 강경한 협상을 통해 외교적 해법과 장기적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문명 전체를 위협하며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뒤 마감 불과 몇 시간 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 위협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범죄 선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는 수정헌법 25조 발동까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위협을 다시 꺼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2월 28일 분쟁 발발 이후 폐쇄돼 있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계획에는 이란과 오만이 통과 선박들로부터 이란 재건했을 통행료를 징수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해협의 교통체증 해소에 관여할 것이며 각종 물자를 싣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변에 머물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에도 미사일 공격은 계속돼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바레인도 위협 경보를 발령했으며 수요일 새벽에는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를 타격해 중부와 북부 지역에까지 조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휴전의 정확한 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최후 통첩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협상단에 처음으로 합의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중동사령부와 펜타곤 관계자들은 최후 통첩 마감 직전까지 이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 국방부 관계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로 시작된 협상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미국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이란의 역제안을 재앙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 터키 관계자들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중재에 나섰으며 월요일 밤까지 2주간의 휴전안에 대한 미국 측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한 소식통은 그의 승인이 없었다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역시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설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도 이란의 휴전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효 불과 3시간 만에 이란에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이 휴전의 실질적인 내구성에 대한 의문이 곧바로 불거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이 레바논 전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는 파키스탄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전면 적용 범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농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고 이란 국영 매체는 농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반면 영문 버전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져 있어 핵심 쟁점의 해석 차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이번 합의를 취약한 휴전이라고 규정했으며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본격적인 후속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0년 뉴욕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의 외딴 해변도로에서 다수의 신원불명 유해가 발견되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은 넷플릭스 영화와 다큐멘터리 시리즈까지 제작될 만큼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지만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롱아일랜드 건축가 렉스 호이어만이 수요일 뉴욕주 리버헤드 법정에서
여성 7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소되지 않은 1996년 카렌 버가타 살해까지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했습니다. 62세의 호이어만은 1급 살인 3건과 고의적 살인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추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호이어만은 17년에 걸쳐 주로 성매매 여성들을 교살한 뒤 길고비치 인근 외딴 해변과 햄프턴스, 파이어 아일랜드 등 여러 장소에 유해를 매장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2022년에 찾아왔는데 새로 구성된 길고비치 태스크포스가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실종 당시 목격된 픽업 트럭을 호이어만과 연결했고 이후 대배심이 300건 이상의 소환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은 맨해튼에서 호이어만을 미행하던 중 그가 길에 버린 피자 상자를 확보해 DNA를 채취했고 이 DNA가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된 삼배에서 발견된 모발과 일치하면서 2023년 7월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체포 후 자택 수색에서는 지하 금고에 보관된 279점의 무기가 발견됐고 컴퓨터에서는 소음 제한과 시신 세척, 증거인멸 등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 형태의 이른바 살인청사진이 나온 것으로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유가족과 수사관, 취재진이 가득 찼으며 호이어만의 전 부인 측 변호사는 전 남편이 7건에서 8건의 살인 혐의를 받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서퍼 카운티 지방검사 레이티언이는 수요일 오후 피해자 가족 및 태스크포스 수사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 미국에서 또 하나의 끔찍한 살해 사건의 범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텍사스주 포트워스 인근 소도시 패러다이스에서 실종된 아동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전직 페덱스 배달기사 테너 후너가 화요일 법정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후너는 아테나의 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한 직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초 수사당국에는 벤으로 후진하다 아테나를 실수로 치었고 당황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즈 카운티 지방검사 제임스 스테인턴은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히며 호너가 아테나를 트럭에 태울 당시 소녀에게는 아무런 부상이 없었고 소리 지르면 다치게 하겠다는 말을 2번이나 했다고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배달 트럭 내부 영상에는 아테나가 운전석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검찰은 카메라가 가려진 이후의 음성 기록도 배심원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인턴 검사는 아테나가 호너에게 저항했고 소녀의 손톱 밑에서 호너의 DNA가 검출됐으며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돼서는 안 될 부위에서도 호너의 DNA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호너 측 변호인 스티븐 고블은 증거가 압도적이고 끔찍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호너의 어머니가 임신 중 음주를 했고 호너가 자폐증과 여러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대량의 납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며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테나의 새어머니 애슐리 스트랜드는 법정에서 호너가 그날 배달한 소포가 바로 아테나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인 You Can Be Anything 바비 인형 세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호너는 현재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운데 하나를 선고받게 되며 배심원단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우주선 오리온이 4월 1일 발사에 성공한 뒤 달 뒷면을 통과하며 유인 우주비행 사상 최장거리인 약 25만 3천 마일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 경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번 비행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우주비행사가 달 궤도급 심우주까지 나간 첫 사례로 나사는 이 임무를 달 착륙이 아닌 오리온 우주선의 생명유지와 항법, 의료 시스템을 검증하는 10일간의 시험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사 직후 오리온은 태양 전지판을 정상 전개했고 지구 궤도에서 자세와 궤적을 점검한 뒤 달로 향하는 전위기동을 수행했습니다. 4월 6일 오리온이 달의 중력권에 진입해 뒷면을 지나는 동안
약 45분간 지구와의 교신이 끊겼다가 다시 복구됐으며 승무원들은 그 시간 동안 달 뒷면에 대한 과학 관측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조종사 빅터 글로버는 교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달 뒷면의 근접 관측 데이터를 기록했다고 보고했고, 임무 전문가 제러미 헨스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은 달 앞면과 달리 뒷면은 전혀 다른 지형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코흐는 달 뒷면을 지나 다시 지구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심우주 탐사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달 뒷면에서 촬영한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임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무원들과 위성 통화를 갖고 반세기 만에 달을 돌며 최장거리 기록까지 깬 현대판 개척자라고 치하했으며 귀환 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승무원 4명을 태운 오리온 우주선은 4월 10일 샌디에고 해역 착수를 목표로 귀환 항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임무의 성패가 향후 유인달 착륙 미션인 아르테미스3로 가는 기술적 관문이 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하와이에 강력한 코나 폭풍이 상륙하면서 대규모 홍수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3월에 발생한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에서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금요일 오후까지 하와이 전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이번 폭풍으로 광범위하게 4에서 8인치, 일부 지역에서는 10인치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빅아일랜드와 카우아이가 가장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폭풍의 경로에 따라 어느 섬이든 집중호우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호놀룰루 릭 블랑지아르디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요일부터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하고 취약 지역의 긴급구조 인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나 폭풍은 하와이 북서쪽에서 형성돼 느리게 이동하는 기상 시스템으로 적도 태평양의 수분을 끌어와 섬 전체에 장시간 폭우를 퍼붓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3월 중순 이후 세 번째 코나 폭풍이며 두 번째 폭풍 당시 오아후 섬에는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약 1피트에 달하는 비가 내려 200건 이상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습니다. 이미 땅이 물로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즉각적인 범람과 하천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블랑지아르디 시장은 지금 내리는 비 1인치는 평소에 1인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첫 번째 강우가 시작됐고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일부 지역에 긴급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푸나지구에서는 이미 가옥 침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토요일부터 폭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도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